여러분, 지금 유럽을 너무 순하게 보고 계세요. 뉴스에서 파리 불빛 보고, 스페인 바다 보고, 그리스 골목 보고, 그걸 유럽을 판단하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면 유럽은 지금 예쁜 화면 뒤에서 기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분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은 생각보다 빨라요. 한국도 설마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스웨덴 사람이고 한국에서 7년 살았고 지금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유럽은 뉴스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건 감성 얘기가 아니고요. 밤에 길을 어떻게 걸어야 살아남는지 딱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질 때요. 폭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일상이 먼저 바뀝니다. 여자들이 밤에 이어폰 빼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옮기는 속도 빨라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해요. 거긴 가지 마. 그 길로 피하자. 밤은 혼자 다니지 마. 이 말이 일상이 되면은 이미 눕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공포에 적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화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조용히 비합니다. 비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을 바꾼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괜히 엮이지 말자. 이게 기분값이 됩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자랄 때 90년대는 달랐습니다. 밤에 친구 집에 갔다가 걸어서 집에 와도 몸이 굳는 느낌이 아예 없었습니다. 엄마가 조심해 정도였고요. 근데 지금은요? 같은 동네에서도 말이 달라요. 택시 다 위치 공유해, 역 앞은 비해, 돈 꺼내지 마. 이 문장들이 그냥 체크리스트가 됐습니다. 그게 정상처럼 굳어버립니다. 제가 스웨덴에 잠깐 갔던 날이 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오늘 밤엔 시내 걷지 말자. 저는 순간 웃었어요. 스웨덴인데 왜? 이렇게요. 근데 친구 표정이에요. 웃을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문 열고 바로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느낌이 와요. 아, 여긴 이제 예전이 아니구나. 그리고 쇼핑몰 앞에 경비가 서 있다는 걸 봤어요. 예전에 그런 거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경비가 있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없는 게 오히려 불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회가 스스로를 믿는 힘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딱 한 장면만 더 말할게요. 호주에서 살다가 어느 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스웨덴 친구였어요. 문장이 짧았어요. 나 피나, 나 병원 가, 나 지금 진짜 죽을 뻔했어. 그 친구는 독일 베를린에 있었습니다. 역 근처에서 호텔까지 몇 분 거리였대요. 불빛도 있고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고 했어요. 근데 길이 한 번 걷기는 순간 발소리가 붙었대요. 속도가 똑같고 거리가 줄어들고 발을 확 잡히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동작이 보이고 그 다음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알아요. 이건 끝날 수도 있겠다. 친구는 그냥 뛰었습니다. 호텔 로비 불빛 보일 때까지요. 발에 피가 흐르고 호흡이 깨지고 손이 안 멈춰 떨렸대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헨리야, 나 이제 혼자 못 가겠어. 여러분, 이 한 문장은요, 그 사람만 무너진 게 아니라 도시가 사람에게 주는 신호가 바뀝니다. 나 혼자면 위험해. 이거 현실이에요. 그때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요, 상대가 누구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이 반복되는 사회는요, 시민이 결국 운으로 살게 됩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했는데 시스템이 그 사람을 못 찾으면은 다음부터는 스스로를 믿는 게 아니라요. 오늘은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이렇게 빌게 됩니다. 그리고요, 공부는 여기서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밤길을 피하기 시작하면은 밤이 죽어요. 밤이 죽으면은 가게도 죽고, 가게들은 죽으면은 사람들은 줄고, 사람들은 줄면은 더 위험해지고, 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도시는 이렇게 조용히 망가져요. 근데요,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건이 한번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갈푸림, 신림에서 그런 이상한 사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럽은 너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렵다.
중고가 부족합니다. 처리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 반복되면은 시민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순간부터 사람들 법을 믿는 게 아니라 운을 믿고 살아요. 그게 무너짐이 시작입니다. 여기서 제가 더 날 것으로 말할게요. 유럽이 흔들리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통제가 속도를 못 따라갔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속도, 행정이 확인하는 속도, 경찰이 관리하는 속도, 법원이 처리하는 속도. 이게 따로 놀면은 구멍이 생겨요. 그리고 구멍은요, 착한 사람도 삼키고 위험한 사람도 숨깁니다. 저는 이민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호주에서 이민자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았고 한국이 저를 받아줬고 저는 그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채널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줄신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등록, 신원 확인, 주소, 책임, 처벌, 통합 이게 선명해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가 늘어나면은 그 사람이 모두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시스템이 추적과 책임을 붙이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다쳐요? 항상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 밤에 버스 타는 사람들, 아이 손 잡고 가는 부모. 여기서부터 먼저 깨집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 제가 실제로 본 장면이 있어요. 친구가 딸을 데리러 갔는데요. 딸이 나 친구랑 같이 갈래 라고 했대요. 아빠가 바로 잘랐어요. 안 돼, 택시다. 딸이 왜 우리 동네잖아 라고 하니까 아빠가 그냥 한마디 했대요. 그냥 안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이 되는 순간 사부님이 많이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유럽에서 제일 분노하는 지점이 있어요. 말은 멋지게 합니다. 열린 사회, 가치, 인권, 좋아요. 그 말 자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밤에 그 길을 걸어요. 그 말하는 사람이 역 앞에서 아이를 지켜요. 아니거든요? 대부분 안전한 동네에서 살고 차 타고 다니고 문 닫고 삽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현장에서 사는 평범한 시민들에게요. 저는 이 윗선이 사회를 더 빨리 망가뜨린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 뉴스요. 이 얘기 꼭 해야 합니다. 유럽을 너무 로맨틱하게만 보여줘요. 파리 야경, 에펠탑 불빛, 바르셀로나 해변, 그리스 하얀 집. 그게 다 진짜예요. 저도 좋아요. 근데 그 화면에는 그 로망에는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현지인이 피하는 시간, 현지인이 피하는 역 주변, 밤에 혼자 걷지 않은 규칙. 이게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분들은 유럽을 현실보다 안전하게 상상합니다. 그 상상이 가장 위험해요. 사람은 준비가 없을 때는 제일 그게 다쳐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한국 친구들한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형, 유럽은 낭만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낭만은 낮에 봐도 되고요. 밤은 규칙이 달라요. 한국에서 갖고 있는 그 신뢰로 유럽 밤을 걸으면은 몸이 먼저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은 여행 추억이 아니라 인생 기억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친구가 파리에서 찍은 사진 보내왔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었고요. 그 다음 메시지가 바로 왔습니다. 우리 숙소 가는 길에 너무 무서웠어. 이렇게요. 사진 한 장이랑 한 문장 사이의 간격, 그게 지금 유럽의 현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7년 살면서 한국의 안전이 얼마나 비싼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새벽에 편의점에 가면서도 몸이 먼저 경직되지 않아요. 카페에서 노트북 잠깐 두고 일어나도 몸이 먼저 의심으로 안 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갑을 택시 두고 내린 적 있어요. 여기 채널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바보처럼. 외국인 등록증도 거기 있었고요. 카드도 있었고요. 현금도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채널에서 얘기 많이 한 것처럼. 근데 그 다음날 기사님이 택시회사 통해서 연락을 주고 직접 돌려줬어요. 그때는 저는 돈보다 훨씬 큰 걸 돌려받았습니다. 이 사회는 믿을 수 있다. 정확히는요,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 이 감각이요, 사람이 숨쉬게 합니다.
반대로 유럽은요, 사람이 안전을 만들던 시대에서 장지가 안전을 버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벤츠가 늘고 경비가 늘고 CCTV 안내반이 거지고, 그런데 마음은 더 편해지지 않습니다. 장지가 늘수록 시민은 더 불안해져요. 왜냐면 장지가 늘어났다는 건요, 이미 무언가가 깨졌다는 신호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한국은 왜 아직 안전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방향이 정리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면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록이 남고 축적이 되고 책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선을 넘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사회를 살립니다. 근데요,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이런 말입니다. 원래 한국은 안전해요. 그 말이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방심으로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유럽도 스웨덴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근데 생겼고 사람들은 적응했고 적응은 나라의 성격을 바뀌었습니다. 저는 스웨덴 사람으로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더더욱 한국이 소중합니다. 한국에서 새벽 골목길을 걸을 때 경찰차가 전전히 지나가면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구나, 누군가 지키고 있구나, 그 평범함이 사실은 엄청 비싼 병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딱 하나예요. 유럽을 미워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행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대신 한국이 가진 기분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말아주세요. 통제는 자가움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이게 탄탄해야 선한 사람도 편하게 살고 규칙을 지키는 외국인들도 존중받고 사회가 서로를 믿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남길게요. 한국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안전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입니다. 그 공기, 그 기분, 그 숨쉬는 편안함 절대 잊지 마세요. 한번 잃으면 되돌리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